장관님, 그 정부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일차적인 거는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뭐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제 국가가 예방을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이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이 재산의 손실에 이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OECD 국가 중에 어디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부끄럽게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뭐 이전부터 정부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의미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 업종의 재율이 다소나마 이제 감소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분야도 감소되고 있는데 유독 건설업에서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왜 이렇게 산업재율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원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중소건설 현장의 재해가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건설 그 가설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재해율의 발생 원인 가운데 이게 이 최저가 낙찰 방식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이제 저가가 이제 연쇄고리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대단히 취약해지는 구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원인이 꼭 최저가 유찰 문제는 뭐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하는 축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대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하신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선진국형 종합심사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고 향후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만큼은 네. 맨날 말로만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좀 성과물을 국회에서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또 연쇄적으로 공사비 적은 금액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을 하게 하려는 이제 시도가 생긴단 말입니다. 공기 이 단축, 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문제입니다만은 지난번 서울 방화대교 사고도 역시 공기 단축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입찰로 인한 공기 단축 문제 이것도 이제 산업재 특히 건설 분야의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건설업 및 가설 공사자의 사망재해 추이입니다. 건설 현장의 이 산업재해 사망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 있는데 이 중에 첫째는 가설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26% 4분의 1이 넘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건설 현장의 사고 건수 가운데 그걸 높이는 주요 원인이 이걸 보면은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고가 결국 전체 건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가설공사장의 이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교량공사나 이런 데는 이제 기준들이 있어 지켜지지만은 여타 공사의 경우는 가설 단계의 어떤 설계도 없고 지켜야 할 규칙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건설 현장의 재해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4 불공정 거래 개선 대책 관련해서 하도급 지급, 대금 지급 보증에 대하여서 국토부에서는 이미 입법 예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토부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전 업체에 의무화하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회사 이제 신용 평가를 통해서 보증서를 면제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 간에 이렇게 입장이 차이가 갈려서 어떻게 하겠는가? 대책 있으신가요? 예, 그건 뭐 지금 공정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네. 국토부의 입장을 좀 관철하시도록. 왜냐하면은 동양그룹 사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권사에서 신용 평가를 부실하게 한 것이 또 원인이거든요. 신용 평가에 맡기게 되면 그 신용 평가가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우량 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또 한 번의 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입장을 잘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표 발의한 건설상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건설 분쟁 조정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는데 이거 총 위원이 12분이죠. 네, 이것이 분쟁 조정 위원회가 주로 분쟁을 다루는 만큼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들의 위원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 1명이 위촉돼 네. 계십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비율을 맞춰주실 것을.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왕민피 씨, 최성철 참고인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1,400여 개 교량에 적용된 신기술 공법인 IPC 공법 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로 일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2001년부터 IPC 공사 참여하여서 10여 년 동안 약 300여 개 교량을 시공한 예.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좀 보고 진행드립니다. 예, 그 IPC 공법 시공을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네. 이 동영상이 뭐 하는 장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 깨부시고 있는 것은 PC 강연선 보캡이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 강연선 두 가닥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 교량이 쳐졌을 때, 한 20년쯤 후에 쳐졌을 때 그 두 가닥을 다시 당겨서 그 보수 보완하는 그 강연선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공할 적에 완벽히 돼 있었다면 지금 저런 공사가 필요 없을 텐데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저 우리 서승환 장관님, 예,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 토목 기술이 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있어서는 그 초기 적용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영상에서 봤던 이 교량이 이 신기술 IPC 공법의 초기 도입 단계에 지어진 교량. 우리 저 참고인님 초기 네, 도입된 초기에 교량이죠. 했습니다. 2000년 예. 초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초기 도입된 교량에서 부실 공사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실에서 해당 그 교량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바로 이러한 그 시공사에서 해당 관리청의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장관님, 이 교량 같은 이 국가 시설물을
관리청의 신고 절차나 승인 없이 이 시공사가 이렇게 건드려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전 신고나 그 승인 절차가 전혀 없었고 뭔가 이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어서 검증을 하려 하니까 그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런 뭔가 손을 대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의혹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보고하시고 문제가 있다면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강현 사장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 계약서하고 실제 분양 사이에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신 증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가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 주자들하고 시행사하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현행 주택법 시행 규칙에서 2% 이내 대지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면적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생겼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분양 입주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투명한 이 고지 의무 또 변경된 이득의 기속 근거 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이 제도적 보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졸릴 것도 같습니다. 우리 LH 사장님, 많이 졸리시죠? 그래서 잠을 깨워드리려고. 예. LH의 그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서민 주거 안정, 지역 경제 발전, 지역 균형 개발 세 가지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서민 주거 안정은 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주로 국민 임대를 비롯한 장기 임대주택.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 LH 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누적된 물량들이 많이 있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형편을 또 내세우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그 과거 뭐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래서 지금 뭐 LH공사가 돼 있습니다만 이 공기업이 설립되게 된 배경에는 당시만 해도 정말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필요했던 시대에 뭐 주택 100만 호 뭐 등 신도시 건설 뭐 이런 데에 민간 사업자만으로는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하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민간 주택 시장의 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또 발휘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이현승 의원님이 주택 시장의 현황 및 향후 주택 정책의 방향이란 자료를 내셨는데 제가 꼼꼼히 그 사이 읽어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 시장 자체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LH의 그 설립 목적이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임대 아파트 공급 이게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LH가 지금 잘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박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LH가 그만큼 재정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방식으로라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LH에 토지를 무상 양려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울릉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다시 임대주 LH에 보조하는 방식의 편법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사법을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구역 내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 양해가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LH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사에도 국공유지를 무상 양해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이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표 발의하면은 적극 합류해 주실 것을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 제가 청원을 했다가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영종도 제3연육고 이게 때문에 건설 회사가 그 입주민한테도 보상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여전히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건설업체는 뭐 여러 가지 연체 이자나 등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해법은 복잡한 게 얽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의 이러한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을 준비한 게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은 뭐 조금 그 어려운 그 입장인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LH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억울한 것은 이 건설 회사들이 겪고 있으니만큼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